아이웨이웨이, 그는 누구인가? 그는 중국 출신으로 미술가, 건축가, 큐레이터, 출판인, 시인, 도시설계가, 영화감독, 그리고 반체제 사회운동가이자 중국 예술계, 아니 세계 예술계의 아이콘, 이것들이 바로 아이웨이웨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야. 그는 삼국지 장비를 닮은 풍채와 코바한 기질, 그리고 거침없는 행동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 등 여러 분야에서 발휘되는 천재적인 예술적 탁월성으로 널리 알려졌어. 그리고 영국의 미술 전문지 아트리뷰는 2011년 11월 그를 미술계 파워 100인 중 1위에 선정하기도 했지. 아이웨이웨이는 예술의 지평을 여러 영역으로 확장시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창조적 문화인 가운데 한 명이야. 아이웨이웨이는 베이징에서 실험예술가들의 이스트 빌리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젊은 예술가들을 다룬 블랙 커버북, White Cover Book, Grey Cover Book 등 3권의 책 시리즈를 출판했어. 그리고 중앙집권체제와 중국 문화사와 관련된 혁신적인 작품 활동을 벌였는데 1999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48회 베니스 비엔날레, 2002년 중국에서 열린 퍼스트 광저우 트리에니얼 등에 전시되었지. 특히 반체제 성격의 중지와 1994년 6월 등의 작품으로 화제를 일으켰어.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정부에 대해 왕성한 비판자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반체제 활동가이기도 해. 그는 베이징 올림픽의 메인 스타디움인 버즈네스트의 설계 및 건설 과정에서 자문역을 담당했어. 그러던 중 아이웨이웨이는 중국 정부가 올림픽 개최 몇 달 전 발생한 수천성 대지진에 대해서는 피해 규모 축소에만 급급하고 구호 및 복구 노력을 소홀히 하면서 올림픽 홍보에만 과도하게 열어올리는 태도를 영국 가디언지에 글을 써서 신랄하게 비판했어. 중국의 금메달 수는 중요하지 않다. 스촨의 학교 부실 공사로 인해, 허난의 매열로 인해, 광둥의 산업재해로 인해, 사형제도로 인해 수만 명이 죽었다. 이런 수치가 진짜 우리 시대의 이야기다. 라고 썼어. 이 사건으로 인해 올림픽 개막식에도 불참했대나 뭐래나. 그가 개인 블로그를 통해 중국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 글을 계속 올리자 중국 정부는 그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블로그를 폐쇄했어. 그러자 그는 중국 정부의 통제가 덜한 트위터를 통해 계속 중국의 현실을 고발해왔고 수십만 명 트위터들이 그를 팔로우하게 되었어. 그런데 2011년 중국 정부가 그를 탈세 혐의로 체포하고 185만 달러의 벌금형과 함께 80일 동안 비밀리에 불법 구금한 바가 있어. 처음 그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자 중국 및 전 세계에서 그의 행방을 묻는 시위가 이어졌어. 이런 활동들을 보면 아이웨이웨이는 그저 사회활동가라만 보이겠지만 그의 본업은 역시 미술가이자 예술가야. 그의 작품 속엔 중국 이민들에 대한 사랑이 녹아있어. (1978년) 아이웨이웨이는 북경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하게 돼. 그곳에 입학한 후 그는 동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동료로는 중국 제5세대 대표 감독 첸 카이거와 장이모가 있어. 그는 1978년 마드셴, 왕케핑, 황루이, 리슈아, 종하챙, 쿠라이라이 등과 함께 초기 아방가르 미술 그룹인 스타즈를 창설했어. 1980
1981년에서 1993년까지 12년간 그는 미국, 주로 뉴욕에서 머물며 완성된 대상을 변형시키는 개념미술 작업을 했어. 1993년 아이웨이웨이는 아버지의 병환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오게 돼. 그는 중국에서 실험적인 미술 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중국 정부의 일도 맡는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지. 이후에 사회활동가로서의 변신은 앞에서 말했으니까 넘어갈게. 그는 또 2011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공동 디렉터 겸 큐레이터로 일해 우리와의 인연도 가지고 있어. 예술가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구분할 수 있어. 사회 이슈를 적극적으로 예술에 반영하는 사람과 이슈와는 거리를 둔 채 내면의 표현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지. 어떤 것이 더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작가에게 앞서 개인의 지향점이 다를 뿐이니까. 하지만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중국의 아티스트 아이웨이웨이는 전자에 속해. 이런 그의 대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 작품들의 제목은 원근법에 대한 연구로 전 세계의 특정 도시, 국가를 상징하는 건물에 당당히 중지를 선사하며 원근법 연구라는 표면상의 이유로 엿을 먹이는 시리즈 작품이야. 이 작품이 참 오묘하고 재밌는 이유는 세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용어를 가볍게 사용하여 세상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꽤나 민감하고 무거울 수 있는 국가, 사회적인 이슈를 건드리고 있다는 점이야. 그가 중국인 작가로서 독재에 가까운 중국의 천안문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세운 사진을 작품으로 내놓는다는 것이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는 사진만 보아도 알 수 있지? 마치 이렇게 말이야. 약간 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이번에 보여줄 작품은 해바라기 씨라는 작품이야. 해바라기 씨는 중국 이민을 상징하는 이렇게 자기들로 만든 해바라기 씨를 사용한 설치미술 작품이야. 이렇게 해바라기 씨는 중국의 진정한 주인인 인민에 대한 그의 신뢰와 사랑을 나타내지. 이 작품을 위해서 수천 명의 중국 공예가들이 동원되었는데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규모지? 이 작품으로 아이웨이웨이는 엄청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그대로 사회에 기여시키고 수많은 중국 아티스트, 공예가들을 고용함으로써 중국 지역사회에 기여했어. 정말 대단하지? 이번에 보여줄 작품은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어. 1995년 실수라는 작품은 행위와 기록의 양면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 흑백 사진 속 세 컷에 등장하는 아이웨이웨이는 한나라 시대의 유물로 추정되는 도기를 양손으로 들고 있다가 놓아버리고 결국 그 도기는 산산조각나서 깨져버려. 이 연속으로 촬영된 사진 속의 그의 행위는 제목처럼 정말 실수로 이루어진 일일까? 이 작품은 청나라 때 하층민들이 사용했던 나무 의자로 만든 거야. 의자의 생김새를 보면 열심히 못이나 접착제를 사용하고 만든 것 같지? 하지만 이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제작된 의자들인데 작가도 똑같은 테크닉으로 이 의자들을 조합했어. 같은 모양이지만 저마다 삶을 걸어온 의자들. 이 개체와 종합의 상호관계는 개인과 사회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으로 점철된 중국 근대화의 역동성을 상징해. 그는 뒤샹의 레디메이드 미학을 선봉하듯이 도자기나 자전거 바퀴를 소재로 설치 작품을 발표하지만 그 내용은 자신의 문화와 예술의 전통을 겨냥하고 있어. 아이웨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시리아 난민 수용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위 사진처럼 작년에 전 세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한 큰 변화를 일으킨 알란 쿠르디의 죽음을 패러디한 거야. 몇 개월의 시간이 흘러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 그의 패러디는 유럽의 난민 수용 거부에 대해 다시 원론을 생각해준다는 의미가 있어. 자, 여기까지 아이웨이웨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어. 어때? 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니? 우리는 중국 정부의 공권력에 대해 아이웨이웨이에게 한번 물어보았어. 왜 그토록 두려움이 없나요?
난 무척 두려워. 하지만 그와 동시에 네가 만일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더 커지게 될 거야.